안녕하세요. 송성헌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직은 무엇인가? 연기입니다. 연기는 무엇인가? 상호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직의 내용은 그 상호 관계의 내용에서 상대 것을 내 거로 쓸 수 있고 내 것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상대가 가져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상직입니다. 연기는 상직으로도 설명이 되지만 연기는 또한 불의로도 설명이 됩니다. 불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직의 관계됩니다. 불의는 둘이 결합되어 있는 내용을 말하고 상직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득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직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나누는 관계이지만, 주고받는 관계이지만 상직은 꼭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공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를 개선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직하지 못하면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직을 하면 주고받는 관계가 잘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공과 상직하면 공의 것을 또 내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공이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사람이 공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공과의 상직은 인간의 본성을 찾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직의 내용은 바냐바라밀다 신경과 정경록의 내용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냐바라밀다 신경에서는 인간이 공과 상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조건 공과 상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있는 오온을 깨끗하게 해야 공과 상직할 수가 있습니다. 오온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공과 상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온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색, 수상, 행식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모두 색인데, 색은 단지 색깔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 있는 것은 눈으로만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들어보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색 있는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무엇인가? 수는 외면에 펼쳐져 있는 색의 내용이 아니라 외면에 펼쳐져 있는 색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이미 내면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감각으로만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도 그 색의 내용을 감지하고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색수상 했을 때 상은 또 무엇인가? 상은 수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외면에 펼쳐져 있는 그 내용이 내면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과 작용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이 물건의 가치를 띠기 시작합니다.
물건은 물질을 말하는데 상은 물질적인 물건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건이 아니고 이념이라고 해야 됩니다. 수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념의 내용이 되고 그 이념의 내용을 사람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상입니다. 보이는 모든 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얘기했으면 벌써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가치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가치 평가가 담겨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상입니다. 행이란 무엇인가? 행은 정신적인 행동과 육체적인 행동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행은 이와 같이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식은 무엇인가? 식은 의식이나 무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모두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온이 오염됐다는 것은 그런 색상 형식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공과 성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공과 성직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온을 정화시키고 나서 오온이 공과 성직하게 됩니다. 오온이 공과 성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다. 더 늘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다. 그냥 본래 그냥 그 모습대로라면은 오온의 능력을 발휘해서 더 늘어나는 것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공포와 불안이 생기고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온을 정화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반야 바람 일다 신경을 해서 오온을 정화시킨다. 반야 바람 일은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야 바람 일은 어떤 수행의 방법인가? 버리는 바람 일입니다. 무엇을 버리는가? 사막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개가 있습니다. 개도 이제 바람일의 한 종류인데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이제 개의 바람일입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에 걸림과 꺼리낌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오온이 정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공과 성숙하게 되니 지혜가 생기고 더 늘어나는 것도 생기고 고통도 없어지고, 왜 고통이 없어지는가? 오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니 나에게 생기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 고통에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해결한다. 이렇게 해서 고통을 없애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상직의 내용이고, 종경록에서 상직은 공과 무가 상직하는 내용입니다. 좀 다르죠. 반야 바람일대야 신경에서 상직은 오온과 공이 상직하는 것이고, 오온의 내용은 색상 형식이고 인간의 모든 작용, 몸의 작용이나 생각의 작용이나 그 작용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오온을 정화시켜서 오온과 공이 상식하는 내용이고, 종경록에서 성직은 공과 무의 성직인데 이때 공은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없어서 유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기서 유는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은 없는 사람을 말하고, 그래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쓴다. 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불의의 관계가 된다. 없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는 거죠. 곧 나와 같다. 불의다. 나와 동일하다. 그러니 내 것을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 종경록에서 상직의 거림의 그 내용은 주고받는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관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직에 걸림이 생깁니다. 반면에 바냐바라밀다 신경에서 걸리는 것은 오온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그 오온 때문에 공과 상직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데, 종경록에서 공과 유가 상식하지 못하는 데에 걸림돌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를 하면은 그 걸림과 꺼리낌을 없앨 수 있고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과 저것, 이런 관계라면 저것이 다 없어지면 저것은 이것으로 그것을 유지한다. 이것이 다 없어지면 저것이 이것으로 유지한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유와 관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자기 것처럼 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준다. 그 사람이 쓰는 것은 내가 쓰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상호 공존하는 관계. 이것이 종경록에서 설명하는 상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직이라는 것은 내가 내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 것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도 자기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냐바라밀다 신경에서 상직은 내가 공의 것을 쓴다는 것이고, 공이 나를 통해 표현된다는 것이고,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종경록에서 상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기 것처럼 쓸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직의 내용인데, 이것을 여러 사람이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갈등 관계를 풀어주는 것도 이 상직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가?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속된 것과 참된 것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직하지 못하죠.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것만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상대가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상대 것을 내가 쓰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하니 더러운 것을 안 쓴다. 더러운 자는 깨끗한 자가 나를 상대해 주지 않으니 깨끗한 것을 쓸 수 없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직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자는 올라가는 대로 인정해주고, 내려가는 자는 내려가는 대로 인정해준다. 내려가는 자는 내려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내려갈 것이고, 올라가는 자는 또 올라가서 얻을 것이 있으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깨끗한 자는 더러운 자를 더럽다고 무시하지 않고 더러운 자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더럽지만 깨끗한 나와 평등하게 보아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자를 보면은 속된 자는 열등감을 가져요. 그래서 참된 자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자가 속된 자를 대접해 주니, 평등한 관계를 봐주니
속된 자는 쉽게 참된 자에게 접근할 수가 있고, 속된 자는 참된 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된 자는 속된 자에게 또 기꺼이 주고, 이렇게 평등한 관계에서 상대를 대접해 주다 보면 서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가까워지다 보니 주고받는 관계가 일어나고, 그리고 상죽하게 된다. 연기의 관계가 된다. 불의의 관계가 된다. 연기는 뭐야? 서로 관계하게 된다는 거죠. 속된 자와 참된 자가 갈등하지 않고 관계를 된다. 관계를 맺는다. 불의는 뭐예요? 속된 자와 참된 자가 나눠지지 않고 서로 결합한다. 그래서 참된 자가 속된 자에게 줄 것이면 준다. 속된 자는 참된 자로부터 받을 게 있으면 기꺼이 받는다. 그래서 상호 소통한다. 이것은 이제 원효가 설명하고 있는 상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수보살이 설명하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은, 그가 설명하고 있는 공은 반야바라밀다 심경에 나오는 공과 아주 흡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공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은 사람들에게 줄 게 있다는 것이죠. 공의 정체를 그는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람은 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다. 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 안다. 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죄와 진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진죄는 공의 법을 쓰고 있는 것이 진죄입니다. 그리고 속죄는 공의 법을 뒤집어 엎은 것이 속죄입니다. 법을 훼손시켜서 속죄는 성공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것은 아니죠. 진죄는 공의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죄와 속죄 간에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상직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상직을 설명하는데, 속죄와 이죄의 관계를, 속죄는 어떻게 진죄와 상직의 관계가 되는가? 진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죄는 속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관계가 된다는 것인데, 그는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해서, 속죄가 없으면은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속죄를 통해서 진죄가 된다는 거죠. 진죄는 그 깨달음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진죄는 공의 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곧 진죄를 압니다. 진죄를 아는 것이 열반이고 니르바나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죄의 속성이 있는데, 진죄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죄를 통해서 진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통해서 진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진죄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속죄를 통해서 진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진죄를 알게 되고 나서 열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속죄가 진죄가 필요하다는 것, 속죄의 가치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것, 진죄가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 속죄의 덕을 보고 있다는 것, 이렇게 상대로부터 주고받는 상극의 관계를 진죄와 속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진죄와 속죄와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이 무엇인지, 또한 열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죄와 속죄의 관계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은 진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용수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상직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직은 또한 의상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이 설명하고 있는 상징은 동전 세는 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1전과 10전은 큰 차이가 있는데 1전과 10전은 각각 동등하다. 1전이라고 해서 10전만 못한 것이 아니고 10전이라고 해서 또한 1전만 못하지 않다. 상호 동등하다. 그런 어떤 상징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전이 어떻게 10전과 동등한가? 1전이 없으면 10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1전이 9번 더해져야 10전이 됩니다. 1전이 있었고 또 한 번 1전이 더해지면 2전이 되고 이렇게 계속 1전의 역할에 의해서 10전이 된다는 거죠. 1전이 여기서 1전이 없으면 10전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관계. 그래서 1전이 기본수고 1전의 어떤 중요성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0전은 1전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제물로 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버려야 되는 가치로 봐서는 내가 또 버려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봐서는 10전은 또 1전이 되어야 됩니다. 줄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10전에서 1전이 가는 게 아니고 10전이라는 기본수가 있어야 1전이 된다는 거죠. 10전에서 얼마가 빠져야 1전이 되는지 아는 거죠. 10전에서 1전이 빠져야 9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10전에서 2전을 뺀다든지 10전에서 3전을 뺀다든지 이렇게 10전이 기본이 돼서 계속해서 10전의 역할에 의해서 1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10전도 1전만 못하지 않다. 그래서 상호 동등하다. 1전과 10전만 서로 동등한 것이 아니라 1전과 10전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이 8개의 숫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자기의 중요성이 있고 역할이 있다. 이것이 이제 연기가 일어나는 법칙이라는 거죠. 상대를 나의 가치와 떨어지게 생각하면은 상징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상대의 가치를 나와 동등한 가치로 봐야 상징이 일어날 수 있다. 연기가 일어날 수 있다. 불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연기가 일어나는 조건을 의상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장은 상징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징으로 그는 집안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엇을 만드는가? 집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써서 집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료에는 기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돌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상징하는 관계가 돼서 집안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흙은 어떻게 돌을 동등하게 쓰고 있습니까? 돌의 가치를 가져서 쓰고 있습니까? 흙만 쌓아서는 무너지는데 흙 사이에 돌이 들어가니까 무너지지 않는 담이 되고 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돌만 쌓아서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집이 될 텐데 흙과 같이 쓰게 되니 돌이 흙을 쓰니 방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벽이 된다. 이렇게 흙이 돌의 가치를 쓰고 돌이 흙의 가치를 쓰면서 결국 상징의 내용이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안채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쓰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법장이 설명하고 있는 상징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상대 것을 내 것처럼 쓰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는 인간성을 찾는 내용도 있고 인간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갈등의 문제를 풀어주는 내용도 있고, 또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상적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자 상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적의 내용에는 이 일을 요령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낭이라는 사람은 그 일을 크게 의현과 의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요령 있게 하려면 일의 내용을 의현과 의미로 나눠야 된다. 의현은 무엇인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의미는 무엇인가? 바른 가치를 세부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의현을 먼저 세워야 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무역을 하든지 서로 외교관계를 할 때는 바른 목적을 먼저 찾아야 된다. 바른 목적을 못 찾으면 서로 다투고 공동의 목적을 못 찾죠. 공동의 이익을 못 찾습니다. 먼저 바른 목적을 찾아라. 세계 평화, 국제관계는 그 바른 목적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적의 세부 사항으로 어떻게 상호 교류를 있을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총 머리와 총 대가리를 평화로 잡지 않고 갈등과 투쟁으로 잡으면은 여기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죠. 사업이 요령 있게 추진이 안 됩니다. 커다란 그 머리에 있어서 평화, 바른 가치를 찾는 거예요. 평화. 그리고 나서 그 세부적으로 관세를 어떻게 한다든지, 여행의 어떤 비자 조건을 어떻게 준다든지, 이렇게 상호 왕래하는 그 조건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줄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세부적인 내용은 큰 대가리의 그 목적에 도움을 받고, 큰 목적은 세부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그 상식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식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